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2026년 5월 28일 오후 8시 15분입니다. 네. 하루에 영상 세계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일종의 이제 마무리 영상이고요. 네. 결국 이제 여기는 이제 깨졌고요. 네. 요 레벨을 깨먹은 건 정말 이제 큽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 깨지는 과정에서 다른 자산들은 이제 유가락의 수혜를 받으면서 정고를 돌파하는 뭐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비트코인이 좀 역주행을 했고요. 네. 게다가 이제 뭐 트럼프가 소셜상에서 트럼프가 망하도록이 아니라 코인판 망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네. 뭐 이런 립 서비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전 같으면 그런 립 서비스 나왔으면 바로 이렇게 긴 꼬리 남기면서 올라갔을 법도 한데 이제 심지어 코인판에서는 트럼프 풋도 통하지 않는 투심이 상당히 지금 이제 약화되어져 있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지금 상당 부분 우리가 기존에 이제 미뤄왔던 내러티브들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만큼 이제 다른 자산 대비 지금 이 크립토의 지난 뭐 2월부터 이제 5월 다 됐으니까 4개월 동안의 퍼포먼스 자체가 다른 자산 대비 이제 너무 형편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코인판 이미 뭐 떠나신 분들도 많고 제법 이제 큰 텔레그램만 보더라도 주식하고 이제 뒤늦게 이제 병행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그냥 코인 접고 주식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신 분도 있고 뭐 저처럼 하이브리드처럼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만큼 좀 이제 시장에 관심도 못 받고 소외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이제 세력이 이제 원하는 바일 수도 있죠. 네. 그래야지 이제 남은 물량을 싹싹 담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다른 이제 뭐 알트코인은 모르겠고, 네. 이더리움 좀 큰일 난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 한정에서는 여전히 꽤나 매력적인 이제 투자 자산이고,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뭐 과거처럼 특정 가격을 이제 발라먹는 혹은 뭐 스윙 투자나 아니면 사이클 투자보다는 그냥 엄청난 긴 시간대를 두고 사실상 생애 주기 동안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여전히 괜찮다. 네. 근데 과거처럼 이제 극단적으로 상승하고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이 널뛰기 가격 변동성의 매력에 취해서 이 시장에 남아 계신 분이시라면 훨씬 더 화끈한 시장이 바로 옆집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레버리지 2배 혹은 뭐 그 이상도 칠 수 있는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마르다 보니까 고래들도 이제 뭐 엄청난 금액을 이제 트레이딩하는 고래들도 이 호가창이 얇으면 거기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중소형 거래소 안 쓰고 그래도 호가창 빵빵한 거래소를 쓰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뭐 여전히 그래도 업비트가 빗썸보다 한 단계 위 거래소 이유 듣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정말 뭐 빗썸 알트들은 호가창이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경우도 꽤 많다고요. 뭐 주요 이제 코인들은 뭐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더라도 각설하고 어쨌든 이 주요 라인이 깨졌고 결국 이 수렴된 이평선도 이제 아래로 향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죠. 뭐 이때가 상방 확률이 7대 3이었고 오늘 아침에 5대 5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역으로 하방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를 과연 이제 뚫어낼 수 있을 건가라는 이제 75K는 강력한 지지 라인에서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기 전까지는 이제 그 어떠한 이제 상방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처지가 돼버렸죠. 결국 남은 건 큰 관점에서 쌍바닥을 이제 찍으러 갈 일만 남았고 사실상 올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 구간은 뭐 이제 다 나왔다. 이제 올해 내내 여기 바닥 찍고 또 바로 V자 반등하기는 힘들고 또 매집 시간이 있게 되면 사실상 올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비트코인 고점은 이미 출현하지 않았나. 또 여기에서는 이제 중간 선거 결과를 잘 봐야 되고 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 트럼프도 이제 심지어 중간 선거 포기했는지 중간 선거 결과에 신경 쓰지 않는다. 물론 이제 협상용 멘트겠지만 바꿔 말하면 나 중간 선거 정말 이기고 싶어의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쫄린다 이거죠. 좀 미국에 유리하게 협상 마무리 짓고 빨리 물가 내리고 금리 인하해가지고 분위기 띄우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간 선거에서 바랄 수 있는 건 공화당이 크게 지지 않아 가지고 뭐 승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뭐 상원 정도는 뭐 한석 또는 뭐 두석 차이로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상원은 전부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숫자도 적으니까 중요한 건 하원이잖아요. 하원. 하원은 뭐 패배가 확실시 되는데 최소 이제 지난 2년 동안 트럼프가 추진했던 친암호화폐 법안들이 뒤집어지지는 않을 수준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의석 방어는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야죠. 원래 최고의 시나리오는 공화당이 승리하고 트럼프가 더 힘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친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이 더 동력을 얻게 되면 더 좋겠지만 그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냥 그동안 이제 쌓아놨던 만들어놨던 정책 또는 법안들이 다 빠그라지지는 않을 정도로만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우려 섞인 말씀으로 금리 인상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발표를 했고 점도표나 아니면 일부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당장 저는 6월 중순이 좀 두렵습니다. 24년 여름에 있었던 엔케리 수준은 아니겠지만 지금 환율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기조 속에서 중간에 뭐 올 여름에 7월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한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더 조금 난이도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난이도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름은 전통적으로 코인 시장이 좋았던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9월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5월, 9월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결국 5월 마지막 주에 이 사단이 나고 있는데 5월, 9월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클래리티 그 상원 마크업 그때 더 올렸어야 돼요. 그때 200일선을 뚫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 뚫고 힘을 잃다 보니까 지금 결국 5월 마지막 주에 이 긴 윗골이 만들면서 월봉 형태가 계속 안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올해 다 끝났어요. 올해 코인 농사 끝난 겁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라면 올해 코인 농사 끝났어요. 게다가 이제 6월에 이제 월드컵까지 있게 되면 올해 더위가 또 이제 역대급 더위라는 얘기도 있고 그럼 이제 이 무더위 오기 전에 전기료 낮추려면 이란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유가 거의 뭐 $70, $60 수준까지 낮춰야 되는데 트럼프는 이제 어쨌든 아직까지 기싸움을 하고 있고 뭐 하려는 요량이지. 이게 지금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결국 이제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제 이게 어디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실은 이것도 저는 영향이 크다라고 봐요. 해시레이트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해시레이트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해시레이트 드랍이 아니라 그냥 오리지널 해시레이트를 조금 봐봅시다. 이게 분명히 보시기는 주봉을 좀 봐볼까요? 이때 저점 찍고 보세요. 여기서 저점 찍고 해시레이트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해시레이트를 이제 급전 직하하기 시작하고 있고 결국 이제 고점 회복을 못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뭐가 터졌냐면 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란 전쟁이 아쉽다. 라는 얘기를 저도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시레이트가 회복을 못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 채굴기 돌아가는 게 이제 멈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중소형 채굴장, 채산성 안 좋은 채굴장들은 기존 채굴 물량 포함해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얘기고 그 물량들은 당연히 이제 가격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도 압박으로 작용을 하겠죠. 뭐 그런 부분들. 보통 이제 상승장으로 이제 쭉 추세를 타게 되면 경쟁적으로 채굴기를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시레이트율이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즉 해시레이트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조금 더 이제 직접적인 의미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와도 같고
이건 일종의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탈중앙화와도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즉 펀더멘탈 측면에서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즉 비트코인 해시율은 다양한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져 있을수록 좋습니다. 특정 국가가 해시율을 다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고 특정 채굴 풀이 해시율을 독점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넓게 퍼져 있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즉 에너지 값이 이제 낮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남는 에너지를 비트코인 채굴에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쏟아붓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에서 남는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데이터 센터에 뽑았을 에너지도 없는데. 즉 전력 경쟁에서도 압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한테 채굴장이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해시율은 떨어진다는 얘기고 비트코인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근간에 있는 펀더멘탈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네트워크의 보안성이라는 단순히 그 양자 공격뿐만 아니라 즉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잉여 전력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해시율은 회복이 안 될 거고 해시율이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는 기존 채굴자들 중에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그냥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아예 그냥 방향성을 트는 그런 채굴풀도 많아질 거고 이게 또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보안성은 취약해지는 거고 탈중앙성도 취약해지는 거고 특정 지역의 특정 채굴풀이 채굴을 독점하게 되면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기름값이 떨어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줄 알았어요. 어제 꽤 떨어졌잖아요. 근데 아직은 아닌 듯 하고요. 이건 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 쉽게 회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정 이벤트가 빵 하고 터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장대 양봉이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트럼프의 트윗질도 안 통하는 거 보면 그래서 좀 유력하게 저는 이제 뭐 사실상 이 시나리오 속에서 올해는 코인판에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뭐 당분간은 특별히 뭐 매수를 한다거나 뭐 그럴 계획은 없고요. 아침에 좀 정리할 건 정리했고, 뭐 해칭 잡을 건 해칭 조금 잡아놨고, 뭐 오늘 내일 해가지고 지금 아직 정리 못하고 남아 있는 게 BMNR인데 사실상 BMNR이 지금 마이너스 20%대에 물려 있어가지고 스트레티지는 한 50% 정도 물량 남겼는데 안 팔 거고요. 평단도 좀 여유 있으니까. MSTY도 지금 오늘 다시 또 본전 와버렸어요. 근데 어차피 걔는 지금껏 받은 배당 수익도 있고 과거처럼 150%에서 200% 정도의 기대 배당 수익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1년만 버티게 되면 원금이 회수되는 100% 정도의 배당 수익은 될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이 6만 달러만 안 깨진다면 한 1년 정도면 충분히 원금 회수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역시 팔지 않을 생각입니다. MSTY도. 비트코인은 뭐 거의 안 팔았어요. 거의 안 팔고 이더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이더를 제일 많이 팔았고 이더 절반 판 거 그 수량 그대로 레버리지 들어간 거 이제 손절하고 그대로 이제 해칭 숏 잡았고요. 나머지 남은 이더 현물도 오늘 다 정리했습니다. 이더는 지금 현물은 다 팔고 BMNR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인 지갑 뒤져보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게 있을 건데 다 합치면 또 몇 개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것들 빼고 이더는 다 정리했습니다. 뭐 대충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전체 제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포지션 중에 한 50% 정도는 거의 날린 것 같아요. 현금화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렸다는 표현이 아니라 현금화 시켰어요. 그 중에 일본은 이제 해칭샷도 잡았고 좀 현금을 많이 챙겨놓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업비트하고 비싸면서 지금 테더도 역부 상태여가지고 부지런히 지금 테더 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이 고착화되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로 바꿀 트리거는 미국보다 한국하고 일본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원화로 바꿔야죠. 근데 계속해서 정부가 이제 금리 인상을 미룬다. 어떤 뭐 시장 충격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 내수 더 죽는다는 얘기고 부동산도 좀 위험하고 좀 위험하니까 만약에 하반기에도 그냥 뭐 지금 정부가 금리 인상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 버팅긴다 그러면 저는 이제 1,500원은 고정적으로 이제 고환율로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지금 테더로 최대한 바꿔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지금 가지고 하반기는 좀 대응할 생각이에요. 뭐 잠깐 뭐 단기 매매는 할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매수는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현물 매수는 한 67K 정도부터 그것도 상황 봐서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일단 10월까지는 좀 중간중간 반등은 있겠지만 하반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볼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이제 뭐 굳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결국 비트코인 골드 차트도 20주 EMA를 뚫지 못하고 장기 하락 추세를 뚫지 못하고 다시 이제 원상복귀된 상황이고요. 원상복귀가 아니라 하락 추세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것도 근거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강력한 근거는 뭐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예요. MSTR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걸 좀 지우고 다시 봐볼게요. 여기가 알려주는 시장에 대한 근거와 힌트는 좀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법이 지난 22년하고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제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차트에서 이제 알려주는 힌트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결국 MNAV 기준으로 해가지고 1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매수 기회라는 것도 그렇고 여기 구간이었죠. 여기 구간에 출연했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매수 전략은 이제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이번 반등장에서 저한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것은 MSTR하고 MSTY입니다. 거기에서 수익을 못 냈으면 오늘 아침에 손절하거나 아니면 뭐 지난 이제 75에서 85에서 샀던 물량 본절 또는 약손절로 탈출했던 것들 멘징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서 스트래티지를 다 맞기 때문에 그래도 뭐 기본 이제 50%가 넘는 수익을 한 4개월 만에 거둘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거의 다 멘징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발견되는 프랙탈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멤버십 분들한테 이제 미리 조금 언질 드린 부분인데 단순히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이 하락 패턴에 거의 완벽한 프랙탈 구조뿐만 아니라 1.618 레벨 MNAV 1 이하에서 결국 저점 컨펌된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1.618 MNAV 1 이하 구간에서 저점 컨펌된 거. 똑같다고요. 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쌍바닥을 보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비트코인은 기간적인 측면 22년하고 프랙탈이 잘 안 보이는데 얘는 보입니다. 그대로 옮기게 되면 몇 주 차이가 안 나요. 딱 2주 차이 납니다. 2주. 2주 차이면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마지막 저점 컨펌, 쌍저점 컨펌이 됐으니까 대략 2주 정도의 오차를 두고 2주 정도의 오차를 두고 아마도 10월 또는 11월에 한 달 정도의 오차까지 그냥 둬 봅시다. 10월쯤에 저점 컨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는 좀 재수없다라는 이제 표현까지 썼는데 재수없게도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반등 구간이 나왔던 게 이 꿀맛 반등 구간이 나왔던 게 석 달이에요. 91일이니까. 근데 이번에도 정확히 딱 석 달 나왔습니다. 이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에서 고점이었으니까 양봉 기준으로 재수없게 이것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걸 보고 이번에도 다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다르다라는 말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결국 남은 기간은 이거 하나거든요. 이건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의 완벽한 프랙탈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기간을 좀 이렇게 보겠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꿀맛 반등 구간도 있지만 굳이 이 반등 구간을 발라먹기 위해 애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하반기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또 이제 뉴스로 스트레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평단이 위험하다.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대량 매도 현실화되나? 이대로 세일러는 무너질 것인가? 라는 이제 자극적인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이 m나브 값이 2022년 비트코인 최저점 수준만큼 초기화가 되었을 때 그때를 이제 기회 삼아가지고 좀 크게 진입을 해볼 생각이에요. 사실상 하반기 진입할 때는 이건 일단 풀매수 때리고 대기하는 거죠. 여기는 정말 반등 먹기 위해서 진입한 거고, 여기는 이제 사실상 이제 그때는 이제 온갖 가지 악재가 도저히 매수 버튼에 손이 갈 수 없는 악재의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마치 지난 6만 달러 갔을 때 매수 버튼에 손 가시던가요? 그때 뭐 비트코인 MSTR 평단 아래로 내려오면서 다들 그때 뭐 4만 달러 얘기 많이들 했잖아요. 하반기는 더 지독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미 지금 이제 다른 자산에 비해서 반등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이 판때기 인심은 사나울 대로 지금 사나운 상황에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제 6만 달러 두드리기 시작하면 이미 이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팔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공언한 상황에서 안 봐도 하반기 때 이제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지는 안 봐도 비디오 수준이라고요. 도저히 매수 버튼에 제가 이렇게 이제 상황 설명을 해놔도 도저히 매수 버튼에 손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될 거라고요. 누구도 차마 이제 롱이라는 말을 22년 11월에 딱 그랬거든요. 다 10,000달러를 받지 15,000에서 저점 컨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다고요. 어쩌면 그게 제가 트레이더로서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뭐 옆에서 소시오패스 같은 새끼라고 공감 능력 없는 새끼라고 욕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성격이 그래요. 더 간다 환희하고 있을 때 좀 위험한데라고 분위기 깨는 얘기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극강의 이제 공포 상황에서는 이건 사야 된다라고 그게 어찌 보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코인판에서. 그래도 이 투자 인생에서 그래도 50줄 넘기 전에 파이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파이어였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대략 뭐 이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결국 지금까지 보게 되면 세력은 이 과정을 가격 조정 비율뿐만 아니라 기간까지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언급을 하고 있지 뭐 다들 이제 뭐 선물 매매 한다고 비트코인 차트만 보고 있지 뭐 스트레티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시레이트가 어쩐지 관심이 없잖아요. 대부분. 뭐 어쨌든 결국 여기에서 좀 선제적으로 시즌 종료를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가 됐었고요. 재밌는 게 이 추세를 연장하게 되면 이번 사이클 고점이 찍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가 지난 10월 시즌 종료 영상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설명을 하려 하는 게 아마 MSTR일 겁니다. 이미 그건 이제 대부분의 구독자들하고 저는 약속된 부분이었어요. 이번에도 스트레티지가 먼저 고점이 찍힐 거죠. 한 달 정도 선행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신호를 무시했던 분들은 라울팔에 낚여가지고 라울팔의 그 세치어에 낚여가지고 4년 주기설은 깨졌다. 기존 패턴은 깨졌다. 근데 똑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이번에는 다르다. 기관에 편입된 이상 운전대를 양키 기관 놈들이 잡은 이상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한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고점에 비트 이더 알트 싹 다 물려가지고 지금 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신세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결국 이거 복붙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 뭐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걸 이제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올해 10월 11월까지는 이제 사실상 큰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외적인 여건, 한국의 코인 과세, 중간 선거,
그다음에 MSTR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강력한 22년과의 프랙탈 구조를 봤을 때, 뭐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현실적인 하반기 이제 MSTR 이제 저점 기대값이 얼마냐면 115달러예요. 115달러. 이걸 먹자고, 뭐 MSTR 인버스나 숏 파생 상품이나 MSTR을 풀숏 갈기기엔 좀 부담스럽죠. 먹자 할 게 없다고요. 먹자 할 게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하방이 더 크게 열려 있는 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정말 어쩌면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반기에 막 지옥도가 펼쳐지면서 막 신문에서 매일 악재 뉴스만 쏟아져 나오는, 특히 계속 스트레이티지를 자극하는, 언제든지 물량 매도할지도 모른다, 이대로 무너지는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더리움이 정말 큰일 났어요. 이더리움이 큰일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비트는 떨어져봐야 6만 달러이거나 그 근처일 것 같아요. MSTR 기준으로 100달러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일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일 것 같습니다. MSTR은 떨어져 봐야 결국 여기를 못 뚫고 결과적으로 여기를 못 뚫고 이번에 이렇게 되네요. 여기를 못 뚫었죠. 그러면 뭐 여기 비슷한 구간을 그대로 이제 횡보한다라고 보더라도 역시 하반기에 뭐 추세 전환이 나오게 되면 큰 대추세 전환이 나오겠구나 정도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뭐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횡보 구간이. 그럼 하반기에 만약에 이제 MSTR이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막 셀러 이대로 무너지는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은 이걸 이제 꺼내기 시작할 겁니다. 야, 비트코인 이제 끝났다. 매수 버튼에 손이 안 갈 겁니다. 매수 버튼에 손이 안 갈 거라고요. 저같이 공감 능력 결여된 이 방골 기질 같은 사람 아니라면 여기에서 그런 뉴스 쏟아지는데 여기에서 매수 버튼에 손이 갈까요? 안 갈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제가 지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냥 코인 망했다는 소리밖에 안 들릴 거라고요. 막 정말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대까지 하락 관점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6만 달러대에서 손이 그렇게 쉽게 갔습니까? 다들 막 앞에 4자 얘기하고 5자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라고요. 그때는 또 막 이 얘기를 할 거라고요. 비트코인 끝났다라는. 일단 뭐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에 좀 탈출하시는 게 좋았고, 결과적으로 82,000에서 그친 건 좀 많이 아쉽네요. 차이가 일단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기간적인 가격 전체적인 조정 비율 다 똑같은데 이 반등의 최대치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발 더 한 발 더를 이제 얘기했던 거구나. 아무 근거 없이가 아니라 여기서 0.5레벨까지는 이때 반등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때 시장 상황은 루나빔 쳐맞고 더 황폐화된 시장이었어요. 실은. 더 펀더멘탈이 지금보다 안 좋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원유 가격 떨어지고 전쟁 완화 분위기까지 지금 조성이 되는데도 왜 이렇게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반등이 안 되지? 이때는 다른 자산들 다 망했었다고요. 근데 지금 다른 자산들은 훨훨 날아다니잖아요. 이때는 비트코인 여름 반등 나왔을 때 다른 자산들도 같이 그냥 밑바닥을 기는 수준이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근데 이 반등이 결국 0.5를 못 채우고 38.2%에서 마감이 돼요. 여기에서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75,000을 뚫게 되면 여기 이제 218달러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빠른 시일 내에 75,000달러를 뚫는다라는 걸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빼고는 전체 조정의 크기, 비율, 기간, 완벽한 프랙탈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이제 희망회로 풀로 돌리는 이제 시나리오도 제가 비트코인 6만 달러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살 수밖에 없는지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비트코인 6만 달러 때 6만 달러 딱 찍는 날 이 차트를 이 작도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야, 이거는 트레이더라면 그래도 한번 쇼부 봐야 될 자리 아닌가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자리에서.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 번 더 테스트하러 내려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승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근거는 이게 만약에 이 수렴 돌파의 목표 값을 달성했을 때
손익비가 너무나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리버스 했을 때 손익비가 무려 82,500달러다. 꿈 같은 얘기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 수렴 안으로 들어가면 손절이니까, 이 손익비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손익비잖아요. 여기에서 올라가면 76,000%인데,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손절했을 때는 기껏해야 뭐 10%도 안 되는 이제 수준이었으니까. 제가 6만 달러에서 스트레이티지 매수를 독려했던 강력한 이제 근거였죠. 이것 또한 아직 이 패턴은 안 깨졌습니다. 패턴은 안 깨졌어요.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정말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겠죠. 이제 이거 헤드앤숄더 얘기가 나오겠죠. 딱 나올 필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완성됐을 때 저점이 이제 타겟가가 여기로 아마 딱 찍힐 것 같아요. 안 봐도 딱 여기로 찍히죠. 아다리 맞게 추세 하단으로. 그래서 다음 비트코인 매수 자리는 이제 여기다라고. 그러면 이걸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대입시키면 한 2만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때 2023년 2월 1일 가격이니까 한번 봐볼까요? 저때 매수 버튼에 손이 갈까요? 저게 보이는데, 저게 보이는데 MSTR 가격이 22달러가 보이는데 하반기에 절대 매수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저때 얼마였냐면 2월 1일이었으니까 여기거든요. 25,000달러네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 가격 25,000달러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여기 매물대네요. 여기 매물대. 여기. MSTR이 저지경이니까. 지금은 매수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딱 4분기가 되면 그런 뉴스가 나온다고요. 이미 그 뉴스가 나오잖아요. 스트레티지 이제 비트코인 팔 수도 있다. 팔 것이다. 기존의 전략 수정. 그럼 이제 스트레티지 평단 깨지게 되면 쏟아질 수도 있다. 이거 막 누군가는 지갑 옮기는 그 원체인 좀 본다라는 친구들은 지갑 옮기는 막 그런 거 막 올리면서 야 스트레티지 평단 지갑에서 비트코인 물량 몇 개 이동했음. 그거 나오면 사람들은 그냥 다 패닉이라고요. 패닉.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예전에 뭐 영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몇만 개 움직일 때마다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독일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몇만 개 움직일 때마다 난리도 아니었고, 트럼프 되기 전에 바이든 시절에 미국 정부가 코인 좀 팔아치웠잖아요. 그때 미국 지갑 몇 개가 움직이면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근데 스트레이티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움직이면 매수 못합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정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시장을 보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매수 못합니다. 할 것 같죠? 못해요.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막상 그때 막 그 뉴스하고 온갖 회로들이 복잡하게 돌아가게 된다고요. 코인판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저점이 컨펌이 돼요. 도저히 손이 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매수 버튼에 이제 도저히 손이 갈 수 없는 상태에서 무서워서 숏 버튼도 누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보통 이제 마지막 이제 저점 컨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2월에 좀 비슷했잖아요. 이때 공포가 보통 공포는 아니었죠. 스트레이티지도 물량 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오죽하면 머니코믹스에서 티커자가 스트레이티지에 대한 얘기를 다뤘을 정도로 상당한 이제 언론의 관심이 스트레이티지로 쏠렸을 때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드리자면 저는 이제 올해 비트코인 최고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5월은 5월이었다. 역시 5월은 5월이었다. 제가 이제 5월장은 힘들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 5월은 5월이었고 9월, 10월도 만만치 않게 힘들 것 같아요. 9월, 10월도. 이제 올해 비트코인 고점은 사실상 나왔다라고. 물론 이때 1월이었고 비트코인 고점이 있긴 하지만 여기 저점 기준으로 올해 비트코인 고점 나온 것 같고, 남은 5개월, 6개월은 천천히 쌍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남았을 것 같다. 근거는 좀 말씀드렸고, 스트레이티지를 통해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돌파되기 전에는 어떤 추세 전환의 말씀을 드리기가 이제 곤란해졌다. 75,000달러라고 할게요. 그냥 일봉으로 봅시다. 여기가 이제 재돌파되기 전에는 추세 전환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졌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야 여기에 이제 스프링판 셋업 시키고 상방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여기가 무너진 이상 이제 여기는 저항이 돼버렸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저항이 돼버렸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를 깨먹고 큰 스프링판을 하반기에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기적으로는 10월 아니면 11월이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여기가 돌파되기 전에는 그 어떠한 상방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 원친 상황도 물량 또 들어왔네요. 계속 들어온다. 물량이 계속 들어오네요. 제가 아침에 원친 상황도 뭐 썩 좋진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큰 거 하나 들어왔네. 아까 보이던데 블로그로 봤을 때 요거 보이시죠? 블로그로 하니까 보이네. 1시간으로 안 보이고 얘네들은 계속 판다. 역시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이더리움도 같이 들어오네요. 이더리움도 같이 들어오고 있고 물량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계속 들어오네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돌파는 힘들 것 같아요. 여기 테스트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테스트하러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뒤늦은 테스트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한번 뭐 밀리고 이렇게 아까 어떻게 올라갔는지 제가 그 20년 차트 21년이었나 보여드렸죠. 여기 구간처럼 여기 구간처럼 바로 테스트를 못하고 그냥 한 방에 쭉 밀린 다음에 뭐 한 달 정도 걸리고 이제 나중에 테스트하러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결국 여기를 뚫고 여기에서 지지 테스트가 나온 뒤에 이제 떡상이 나왔으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자리에서 이 중요한 넥라인이 어디죠? 75K죠. 즉 75K가 돌파되고 안착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상방 시나리오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남은 건 4분기 쌍바닥 시나리오밖에 남은 게 없네요. 4분기 쌍바닥 시나리오밖에 남은 건 없습니다. 여기가 다시 재돌파되기 전에는 일봉으로 여기 깨진 것도 상당히 좀 크리티컬하고 없습니다. 여기가 재돌파되기 전에는 그냥 6만 달러를 테스트하러 가는 시나리오 빼고는 별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 단기 반등은 나올 거고 저도 6만 6천 달러 부근에서는 매수 한번 받을 것 같아요. 요거 TP 완성되는 당연히 이제 요거 TP 완성되는 딱 여기에서 딱 한번 반등 노리고 매수 한번 받을 것 같습니다. 현물을 살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레버리지 포지션 들어가지 않을까. 딱 요거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요거 딱 하나 먹으려고. 즉 75,000이 일봉으로 이제 주봉으로 완벽히 돌파되기 전에는 별다른 이제 올릴 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지루하게 빼겠죠. 지루하게 뺄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 지루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듯이 거의 비슷한 기간을 쓰면서 지루하게 빼겠죠. 그리고 이제 9월 10월쯤에 특정한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저점을 슬쩍 깨는 긴 꼬리로 쑥 하고 깨는 그런 공포 심리를 4분기에 조장하지 않을까. 아마도 그 트리거는 또 스트레티지가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밑밥을 깔아놨으니까 스트레티지가 물량을 팔 수도 있다라는 밑밥이 깔렸으니까 그때는 아마 진짜 시장 망할 것 같은 대세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 저점 컨펌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코인판이 남아 있을지 지금이라도 정리하실지는 각자 결정할 부분이고요. 나는 이 쌍바닥을 견디겠다. 어차피 나는 현물 넣으니까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각자 현금 플로우나 아니면 자금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차피 쌍바닥이라면 그냥 물량 늘린다라고 생각하고 견디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 전략 같아요.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대신 현금 플로우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미 현금 비중이 높으시거나 앞으로 한 5개월, 6개월 동안 상당량의 현금 플로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분에 해당되는 얘기지. 나는 그냥 100% 전체 포트폴리오가 꽉 물려 있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최소 하반기에 여기에서 평당 확 낮추고 개수 확 늘릴 수 있는 그 시드는 마련이 돼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냥 처음 물린 채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상승을 바라보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절반 정도는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7만 달러 아래에서 매수된 물량을 굳이 또 줄이실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여기 평단은 남기세요. 한 7만 달러 여기 평단은 그냥 뭐 남기시는 게 맞죠. 여기는 굳이 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쌍바닥이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매수는 아마도 이제 요 200일선 돌파하거나 75K를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 물량은 이제 얼마나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 한 2, 3년 팔지 않고 중간중간 익절에 대한 욕구 참아가면서 정말 사이클 투자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이미 한 사이클 그 투자로 시드 크게 불리신 분도 있으실 거고 직전 사이클의 저와 함께
두 번째 사이클을 저랑 경험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네. 그 전에는 제가 뭐 트레이딩뷰나 아니면 코인판 커뮤니티에서 활동했을 때도 있었으니까, 네. 뭐요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기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네. 75K가 이제 재돌파되기 전까지는 상방 관점을 말씀드리긴 힘들다. 원래 큰 시나리오였던 쌍바닥 관점을 그대로 견지할 생각이다. 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거 말고도 실은 네, 쌍바닥 시나리오의 뭐 중요한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네, 뭐였냐면 네, 이것만 잠깐 조금 한번 두세 달 전부터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말씀드린 건데 네, 요것도 있습니다. 네, 요것도 있어요. 네. 이때도 더블 바텀이었고 똑같죠. 14봉 426, 14봉 426, 14봉 426. 이번에도 결국 14봉 426이었습니다. 네. 놀라울 정도죠. 네. 더블 바텀, 더블 바텀, 더블 바텀. 그리고 이번에도 더블 바텀. 근데 남은 상승 사이클은 역대 사이클 중에서 가장 긴 사이클이 남아 있습니다. 대략 한 2030년에 종료가 되는. 네. 이것도 좀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분은 네.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저도 좀 이제 조금 이제 주식에 좀 더 신경 쓰고 코인파는 네. 잠시 조금 네. 관찰자 입장에서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굳이 뭐 단기 매매 자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